아니, 최 여사, 얼굴이 엄청 화나네. 혹시 피부과에 관리받으러 다니세요? 시장에서 만난 오랜 친구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피부과요. 돈도 없는데. 아니, 그런데 피부가 왜 이렇게 탱탱해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데카솔을 바르고 있어요. 순간 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데카솔이요? 그걸 얼굴에 발라요? 나는 한 달에 화장품 값으로만 못해도 30만 원은 쓰는데 그걸로 피부가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가는 주름 때문에 어느새 거울 보는 횟수도 줄어들고 큰맘 먹고 장만한 비싼 화장품을 바르면서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걸까? 반신반의하게 되시죠? 오늘 이 영상 딱 한 편으로 그 지긋지긋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30만 원짜리 값비싼 화장품 부럽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 된 은퇴한 피부과 의사 김중우입니다. 제가 무려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고 그 효과를 제 눈으로 확인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저의 80세 환자는 단 3개월 만에 10년은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결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그 마데카솔과 같은 재생 연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바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연고 하나와 함께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발라야 진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 제대로 안 보시면 아마 내일도 한 달 뒤에도 그리고 1년 뒤에도 계속 효과도 잘 모르는 비싼 화장품만 사시면서 아까운 돈만 버리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릴 이 연고들을 활용한 저녁관리법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법을 모르시면 마데카솔 같은 연고를 쓰셔도 효과가 반이반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웬만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을 그런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피부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게 만들었던 그 기적과도 같은 연고 활용법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배 김정숙 어르신인데 매달 좋다는 화장품에 30만 원씩은 꼬박꼬박 쓰셨대요. 그런데도 피부는 해가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눈가며 입가주름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죠.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포기 상태셨어요. 의사 선생님, 이젠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늙는 거죠 뭐 하시면서요. 제가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속는 셈치고 딱 3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시겠어요?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약국 가셔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안 들어간 제일 기본적인 병풀 성분 초록 연고 하나만 사서 이렇게 써보세요. 처음에는 김정숙 어르신도 에이 선생님도 참 그런 싼 걸로 이 주름이 펴지겠어요? 말도 안 돼요 하시며 영 믿지 못하는 눈치셨어요. 그런데 딱 3달 뒤 어르신이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깊었던 팔자주름이며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피부 전체가 아주 맑고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평생 써본 그 비싼 화장품들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요즘 손주 녀석이 자꾸 할머니 얼굴이 보들보들해졌다고 만져본다니까요. 하시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모릅니다. 자, 이 김정숙 어르신의 사례처럼 왜 이렇게 기본적인 연고가 때로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평범한 연고들을 강조하는지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이지만 제가 한창 피부과 의사로 일할 때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연구 자문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 연구실에 방문했는데 연구원 한 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신제품이라며 작은 병을 하나 내밀더군요. 의사 선생님, 이게 저희가 야심차게 개발한 프리미엄 재생 세럼입니다. 한 병에 50만 원은 좋게 받을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병에 담겨 있었죠. 제가 성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요 성분이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하게 정제하고 농축시킨
고농축 병풀 추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풀 추출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그 마데카솔 같은 초록 연고의 핵심 성분 아닙니까? 물론 그 세럼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도 조금씩 들어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비싼 값의 이유가 되어야 할 성분이 바로 그 흔한 병풀 추출물이라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포장값, 광고값이 반 이상이겠구나 싶더군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결국 화장품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은 마케팅이구나.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 화려한 광고와 이미지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비싼 화장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피부 재생과 보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기본에 충실한 연고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싼 재생크림 100번 사 바르는 것보다 낫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연고 조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두 가지 연고 중 하나인 판테놀 크림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마 이름은 생소해도 약국에서 보시면 이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어릴 때 기저귀 발진이나 얼굴에 침독 올랐을 때 발라주던 그 하얀 연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순하디 순한 아기 연고가 사실 우리 어르신들 피부에는 보약과도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판테놀 크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덱스판테놀, 덱스판테놀이라는 것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 B5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좋으냐? 이 성분이 우리 피부 속으로 쏙 흡수가 되면요, 마치 갑옷처럼 피부의 방어벽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요. 또 수분도 금방 날아가서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기 쉽죠. 그런데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 장벽을 딱 하고 튼튼하게 세워주니까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잘 보호해주고 또 우리 피부 속에 소중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하고 문을 잠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질 수밖에요. 거기다 더해서 이 성분은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이 뭔지는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기둥 같은 거잖아요. 이 기둥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니 꾸준히 바르면 잔주름 예방에도 좋고 피부결도 더 매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를 돕는 효과도 있고요. 제 오랜 환자 중에 텃밭 가꾸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흙 만지고 호미질하다 보니 손이 늘 거칠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도 마를 날이 없으셨죠. 제가 이 판테놀 크림을 밤마다 손에 듬뿍 바르고 주무셔보라고 권해드렸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 내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하시면서 고운 손을 내미시는데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셨더라고요. 이렇게 판테놀 크림은 건조한 피부는 물론이고 가벼운 피부 자극이나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난방 때문에 얼굴이 유난히 건조하고 당길 때 혹은 바깥 활동 후에 피부가 좀 붉어지고 따끔거릴 때 발라주시면 진정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눈가가 건조해서 아이크림 대용으로 소량씩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판테놀 크림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향료,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피부가 예민하신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안 맞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엔 꼭 소량만 테스트해 보시고요. 제형은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보습을 책임지는 판테놀 크림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함께 쓰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초록 연고, 즉 아까 시장에서 초의 여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데카솔과 같은 종류의 재생 연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초록 연고들의 핵심에는 대부분 병풀 추출물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피부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사용해온 귀한 풀입니다. 호랑이가 다치면
이 풀에 몸을 비벼서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지요. 이 병풀 성분이 왜 피부 재생에 좋으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피부 세포가 잘 만들어지도록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피부도 공장처럼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더뎌지거든요. 이 병풀 성분이 바로 그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덕분에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이 좀 더 매끈해지고 피부 톤도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잔주름을 완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퇴직하신 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햇볕을 많이 쬐셔서 그런지 피부가 거칠고 검버섯도 좀 있으셨어요. 제가 이 병풀 성분의 재생 연고를 꾸준히 써보시라고 권했더니 몇 달 후에 만나니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안색도 밝아지셨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초록 연고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국에 가보면 이 병풀 성분이 들어간 연고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는 얼굴에 함부로 계속 바르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복합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나 성분표에 너마이신 같은 항생제나 히드로코르티손 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원래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 심한 상처에 단기간 치료 목적으로 쓰는 약입니다. 이걸 멋모르고 매일 화장품처럼 얼굴에 바르다가는요, 항생제는 자꾸 쓰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약이 안 듣게 될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는 피부를 오히려 얇고 약하게 만들어서 더 예민하게 만들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스스로 좋아지려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약국에서 이 초록 연고를 찾으실 때는 반드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피부 재생을 돕는 순한 병풀 연고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포장지에 의약 외품이라고 적혀 있거나 약사님께 얼굴에 꾸준히 바를 건데 순한 걸로 주세요 라고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꼭 약사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종류만 잘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이 초록 연고는 정말 가성비 좋은 피부 재생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보물 같은 연고, 판테놀 크림과 올바른 초록 연고를 어떻게 함께 써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황금 비율과 사용법을 알려드릴 차례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제가 앞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계속 강조했지요. 바로 이 두 가지 보물, 판테놀 크림과 올바른 초록 연고를 어떻게 황금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각도 좋은 성분이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함께 쓸 때 그 효과가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마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일꾼 판테놀 크림과 낡은 벽돌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일꾼 초록 연고이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세요. 먼저 준비물은 평소 저녁에 바르시는 순한 로션이나 영양크림입니다. 특별히 비싼 것일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피부에 잘 맞는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판테놀 크림과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항생제 스테로이드 없는 순한 초록 연고 이 두 가지를 옆에 둡니다. 다음은 황금 비율인데요. 깨끗한 손등이나 손바닥에 평소 바르시던 로션이나 크림을 적당량, 얼굴 전체에 바를 양 덜어냅니다. 거기에 판테놀 크림을 딱 쌀알 한 톨 크기만큼 짜서 더합니다. 그리고 초록 연고도 마찬가지로 딱 쌀알 한 톨 크기만큼 더합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쌀알 크기 기억하세요. 마치 우리가 국에 간을 맞출 때 소금, 후추를 살짝만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섞어서 바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로션 크림과 두 가지 연고가 잘 섞이도록 살살 비벼줍니다. 잘 섞였다 싶으면 이것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부드럽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가나 입가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한 번 더 살짝 덧발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신 분들이나 처음 이 방법을 써보시는 분들은요, 처음 며칠간은 쌀알보다 더 적은 양,
깨알만큼씩만 섞어서 발라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랐을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려운 느낌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만약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양을 더 줄이시거나 잠시 초록 연고는 빼고 판테놀 크림만 섞어 발라보시면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자극 없이 편안하다면 그때 쌀알 한 톨 크기로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절대로 미리 왕창 섞어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매일 저녁 바르기 직전에 그날 쓸 양만 새로 섞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섞어두면 연고 성분이 변질될 수도 있고 공기 중에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저 김중우도 매일 밤 세수하고 나서 제가 쓰는 로션에 이 두 가지 연고를 쌀알만큼씩 섞어서 바르고 잡니다. 복잡한 거 여러 개 바르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속 당김 없이 아침까지 촉촉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써보고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얼굴 피부를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얼굴 관리를 열심히 해도요, 사람들이 우리 나이를 짐작할 때 슬쩍 훔쳐보는 곳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경험상 그건 바로 목과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팔꿈치나 무릎 같은 곳들이죠. 얼굴은 팽팽한데 목에 자글자글 주름이 깊거나 손등이 거칠고 나이티가 확 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한 어르신은 얼굴 관리는 정말 꼼꼼히 하셨는데, 선생님,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 나이를 딱 맞추거나 더 많게 봐요. 왜 그럴까요? 하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제가 혹시 목이랑 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하고 여쭈니, 아이고, 거기는 뭐 그냥 비누로 씻기만 하는데요. 하고 멈칫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좋은 연고 조화법을 얼굴에만 쓰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굴 피부와 몸 피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원리, 즉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하고 판테놀 크림, 재생을 돕는 초록 연고, 원리는 다른 부위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얇고 피지 분비도 적어서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도 더 빨리 깊게 생깁니다.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고개를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더 그렇죠. 저녁에 얼굴에 연고 섞어 바르실 때 그 남은 양이나 혹은 조금 더 덜어서 목에도 꼭 발라보세요. 평소 쓰시는 목크림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로션에 판테놀 크림과 올바른 초록 연고를 역시 쌀알만큼씩 섞어서요. 바르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중력을 거스르듯이 부드럽게 쓸어 올리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제 아내도 제 말을 듣고 몇 년째 이렇게 목 관리를 하는데 확실히 목선이 나이보다 곱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손입니다. 우리 손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물에도 가장 자주 닿고 온갖 것에 부딪히고 햇볕에도 그대로 노출되죠. 그러니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크림을 바르실 때 거기에 판테놀 크림과 초록 연고를 쌀알만큼씩 섞어서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충분히 발라주세요. 만약 주무실 때 답답하지 않으시다면 얇은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밤새 연고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잘 흡수되어서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진 송여사가 있는데 손이 늘 거칠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얼마 전 만나서는 김 원장 덕분에 요즘 손 내놓고 다니기가 부끄럽지 않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두 연고를 조금 더 넉넉히 바르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장갑을 끼고 있는 손팩을 해주시면 손 피부가 몰라보게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 말고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 부위죠. 하지만 이곳도 마찰이 잦고 피지선이 적어서 나이가 들면 쉽게 거칠어지고 거뭇거뭇하게 착색되기 쉬워서 여름철에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을 때 은근히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위는 샤워 후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바디로션에 판테놀 크림을 조금 더 넉넉히, 초록 연고는 여전히 쌀알 만큼만 섞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건조함이 심한 부위이니만큼 판테놀 크림의 보습력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예전엔 여름에도 꼭 긴 소매 옷만 고집하던 초회 선생이 있었는데 이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나서는 요즘엔 자신 있게 반팔 셔츠를 입고 다닌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팔꿈치까지 우리 몸 곳곳을 젊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서 연고를 사오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정말 좋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는 원래 얼굴에 기름이 좀 많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만큼이나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T존 부위, 이마, 코 주변, 에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인데 저도 이 연고들 써도 괜찮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성이신 분들은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판테놀 크림이 보습력은 아주 좋지만 제형 자체가 약간 유분감이 있고 꾸덕꾸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이걸 너무 많이 혹은 자주 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뾰루지 같은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피부 타입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도 77이지만 아직도 이마랑 코는 번들거릴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첫째, 이마나 코, 턱처럼 원래 기름기가 많은 부위에는 가급적 두 연고를 섞은 것을 바르지 마세요. 대신 눈가나 입가, 볼처럼 상대적으로 건조한 부위에만 쌀알만큼씩 섞어서 얇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오 사장님이라고 성격이 급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안 하시고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셨다가 코 주변에 뾰루지가 잔뜩 올라와서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둘째, 만약 얼굴 전체적으로 재생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가벼운 수분 로션에 판테놀 크림은 빼고 올바른 초록 연고만 쌀알 반 톨 정도 섞어서 아주 얇게 발라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조한 부위 위주로요. 그리고 현재 뾰루지나 여드름이 심하게 골마있는 부위에는 절대로 이 연고 조합을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뾰루지는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 연고로 덮어버리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거나 세균이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뾰루지가 난 곳은 피해서 그 주변의 건조한 피부에만 발라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피부 테스트입니다. 제가 아까 판테놀 크림이나 초록 연고가 비교적 순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피부는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아주 드물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피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 환자였던 윤 여사님은 성격이 급하셔서 테스트 없이 바로 얼굴에 바르셨다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혼쭐이 나셨죠. 그러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평소 피부가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격적으로 얼굴에 바르시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부드러운 살에 연고 섞은 것을 아주 소량만 발라보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 최소 12시간 이상 지켜보시면서 그 부위가 빨개지거나 가렵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안심하고 얼굴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양 조절입니다. 제가 아까 쌀알 한 톨을 계속 강조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를 더 보려고 듬뿍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숨을 못 쉬고 끈적거려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얇게 꾸준히 바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사용 시간입니다. 이 연고 조합은 저녁 세안 후에 밤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활동하다 보면 먼지도 많이 달라붙을 수 있고 또 판테놀 크림의 약간의 유분감 때문에 번들거림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밤에 바르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 피부가 편안하게 흡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들만 잘 기억하고 지켜주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연고조화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정말 건강하고 젊게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법을 총정리해서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저녁 관리법을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나이가 79인데 지금 와서 피부 관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 늦었지요. 몇 년 전에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이은자 어르신의 그 힘없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제 스승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진짜로 늙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요. 제 스승님은 90이 넘으셔서도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피부 관리도 젊은이 못지않게 꼼꼼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꾸준한 습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은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연고관리법을 속는 셈치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르신의 피부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늘 거칠어서 속상해 하시던 손등이 아주 부드러워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복지관 친구들이 제 손을 보고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늦게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나 봐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요, 결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한 달 뒤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1년 뒤에는 주변에서 요즘 좋은 일 있냐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제 아내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나이에 막 예뻐지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좀 더 건강하고 보기 좋게 곱게 늙어가기 위한 거지요. 맞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의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을 총정리한 완벽한 저녁 관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법 순서대로 따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것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세안, 저녁에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둘째, 물기 제거.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살짝 걷어냅니다. 약간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기초 제품 선택사항. 평소 사용하시는 스킨이나 에센스, 세럼 등이 있다면 먼저 발라주세요. 없으시면 2단계는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넷째, 흡수 시간. 기초 제품을 바르셨다면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잠시 주세요.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다섯째, 황금 비율로 섞기. 깨끗한 손등이나 손바닥에 평소 쓰는 로션이나 크림을 덜고 거기에 판테놀 크림 쌀알 한 톨, 올바른 초록 연고 쌀알 한 톨을 더해 손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 여섯째, 부드럽게 바르기. 잘 섞인 크림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목, 손등, 팔꿈치 등 신경 쓰이는 다른 부위에도 정성껏 발라주세요. 이렇게 매일 저녁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거 며칠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고 조급해 하시기도 합니다. 제 환자였던 한 선생님은 성격이 급하셔서 일주일 만에 효과 없다고 투덜거리셨는데 제가 딱 3달만 참고 꾸준히 해보시라고 했더니 3달 뒤에는 와서 정말 피부가 달라졌다고 고마워 하시더군요. 뭐든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하고 효과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최소한 3달은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모든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아주 심한 주름이나 깊은 색소 침착 등은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관리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50년 의사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알려드린 이 연고 활용법 어떠셨나요?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세수하시고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분명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여러분의 건강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환하게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은퇴한 동네 의사 김중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